어이 우이야 우이야 이번 시간에는 24절기와 음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때때의 계절이 있죠. 말하자면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고 이런 식으로 1년에 365일을 24개의 그 절기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절기마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더운 기운과 찬 기운의, 즉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절기마다가 독특한 그 고유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24절기를 얘기를 하면은 첫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음양의 기운이 때마다에 변한다. 즉 우리가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는, 즉 자전의 기간이 말하자면 365일이라고 하는 1년에 들어 있는데, 그 1년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24등분을 해서 자른다는 거죠. 그 자른다는 것의 기준은 남과 북의 기운, 즉 좌우 방향의 기운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과 서의 기운을 가른 거죠. 즉 그 말은 우리의 그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말하자면 공전과 자전을 하죠. 말하자면 이제 공전은 그 기간이 365일이 시간이 들리고, 또 스스로 매일매일 한 바퀴씩 굴면서 자전을 하면서 하루를 만들어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태양계의 하나의 별로서 이제 태양이 자기가 지닌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말하자면 자전을 하죠. 태양도 그 자전의 주기가 대략 한 1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스스로 굴러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언가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언가의 중심의 기운, 즉 축이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퀴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뭐 마차를 만든다, 뭐 손수레를 만든다, 뭐 차를 만든다 할 때는 뭐예요? 그 바퀴가 굴러가는 그것을 중심으로 뭐 축이 중심축이 존재하듯이 무언가 스스로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무언가 있다는 얘기인데, 태양도 스스로 자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굴러가는 어떤 기운은 어떤 기운을 중심으로 굴러가느냐 봤더니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태양계는 자기 식구들을, 즉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의 자기의 그 위성들을 데리고 말하자면 스스로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굴러가는 거죠. 이것이 한 바퀴 도는 기간이 대략 한 120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120년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조금 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제 한 갑자의 60년을 우리가 이제 참 그만 지내도 뭐 장수한다고 해서 이제 그 올해 얼마 되지 않았죠. 불과 뭐 한 100년 전, 아니면 50년까지 해도 한갑만 지나면 그래도 천수를 누렸다 해서 한갑 잔치를 해주죠.
그게 이제 일갑자 6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서서 많은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지니게 되죠.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한 갑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자전하는 주기가 그 120년인 걸로 봐서는 사람이 장수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말하자면 그 기운을 우리는 인간이 장수하면은 최소한 120년까지는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연구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발표한 이론이 인간은 장수하면 대략 한 120년, 즉 지구의 자전주기가 120년이므로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제 말들을 이제 하기에 이르죠.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요즘엔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명이 80을 넘었다 그래요. 말하자면 여성분들은 남자들보다 좀 어쩐지는 모르나 좀 더 살면 한 86, 7세까지 살게 되고, 남자들은 조금 더 성질이 급해서 또 밖에서 일을 많이 했었지는 모르나 대략 한 82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이제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통계학이나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한 말이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불과 뭐 5, 6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늘어난 그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도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은 더 오래 산다는 거죠. 예. 뭐 90살, 아니면 100살까지도, 아니면 120살까지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는 것이 태양의 자전주기이다 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24절기의 얘기와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유익된 얘기들은 서로 나누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자오선, 즉 남북과 남의 그 기준점에 의해서 동서의 생장점, 즉 동쪽에서 해가 떠서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지는 그 과정이 말하자면 모든 것을 익히고 때때에 자연을 풍성하게 만드는 기운이 이 동과 서의 축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축은 태양과의 자전에 의해서 지켜지는 약속되어지는 선이죠. 그러면 태양도 역시 자오선에 의해서 스스로 자전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도 역시 자오선에 의해서 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때때의 기운이 좀 더 많은 기운, 또 덜어내야 될 기운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크게 얘기해서 음과 양, 즉 더운 기운과 찬 기운을 대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입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1년을 시작한다고 하는 그 절기를 우리가 이제 입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8절, 8개의 절기가 또 24절기에 앞서서 음양을 대변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대략 좀 이 그림상으로는 좀 뭐 지저분하게 그려놨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입춘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새해의 시작을 알리면서 음과 양의 기운이, 양의 기운 2개와 음의 기운 2개가 같이 공존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기운에 의해서 말하자면 1년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입춘 다음엔 춘분, 이제 말하면 봄의 절정에 들어섰다 라고 할 수 있는 기운에는 양의 기운이 3개가 되고 음의 기운이 하나가 됩니다. 모든 것들은 음과 양의 기운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추위가 오느냐 더위가 오느냐를 우리가 가름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춘분의 시기에는 그 음의 기운이 하나이고 양의 기운이 3개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입하가 되면은 음의 기운은 소멸이 되고 양의 기운만 극대 아주 최대로 발휘하는 시기가 입하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실상 여름의 기운에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어떻게 돼요? 봄의 잔존의 기운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즉 양의 기운은 만물을 키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운이죠. 열기죠. 열기. 네, 그래서 입하의 계절이 되면은 모든 천지 만물의 식물이나 동물이나에게 더위를 주어서 키워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럴 때에는 입하가 되면은 중요한 것은 음의 기운이 사라지고 양의 기운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은 전부 다 뭐예요? 그 양의 기운을 받아서 커 나가려고 하는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이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입하가 되어도 아직도 봄의 기운이 남아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는 이제 입하 다음에는 하지가 되는데, 말하자면 하지가 되면은 이제 낮의 기운이 가장 길고 밤의 기운이 가장 짧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시간이 되면 또 천하의 양기는 스스로 하나를 줄이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익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기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면은 삼양일음의 시기가 됩니다. 양의 기운이 3개고 음의 기운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즉 음과 양의 기운은 만물을 키워내기 위해서 열이 필요할 때에는 양기의 기운으로 천지 만물의 기운을 다 덮어서 키워내고, 또 그것이 익어야 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음의 기운을 주어서 알곡을 익혀나가는 시기다. 그러니까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은 현저하게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음기가 있어야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낮에 열기를 머금은 나무나 식물들이 언제 자랄 수 있느냐? 밤에 자랍니다. 밤에. 왜? 밤에는 음기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24절경에 우리 이제 8절기만 보더라도 하지가 되면은 전에 입하 때는 하지절기 앞에 입하 때는 천지의 모든 기운이 양기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음의 기운이 하나 또 딱 뿌리를 내리고 만물의 곡식들이나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익어가서 씨앗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기운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입추가 되면은 음과 양의 기운이 둘로 같아집니다. 입추, 쭉 가을에 들어서는데, 입추만 되어도 또 우리가 느끼는 바는 가을이 문턱에 들어섰다라고는 하지만 이때도 역시 더위가 아주 우리가 요즘 말로 이마가 벗겨질 만큼의 더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간의 기운은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입추 때에는 2개의 양과 2개의 음이 함께 공존합니다. 즉 음이 하나가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무언가의 곡식들을 익힌다,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할 수 있는 기운을 준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음으로만 존재할 수도 없고 양으로만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변화해 가면서 때때의 기운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입추가 지나면 이제
추분이 됩니다. 추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정말 가을에 들어섰다, 이 얘기입니다. 가을에 들어섰다. 가을에 들어섰어요. 그럴 때에는 양의 기운이 하나이고 음의 기운이 세 개입니다. 즉 어때요? 빨리 해서 곡식을 익혀서 어떻게 돼요? 알고, 그 열매를 아주 익히는 거죠. 그래서 추분이 되면 이제 가을에 들어서면서 이제 모든 것,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작물들이 이제 익어서 우리가 이제 수확을 하는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에는 음의 기운이 세 개고 양의 기운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지 만물은 어떻게 돼요? 다시 계절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맞이하는 계절이 입동입니다. 입동. 입동은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다 그러는데, 실상 입동만 되어도 선선한 가을입니다. 예. 그러나 이때 입동의 계절에 음의 기운이 극대, 가장 많은 네 개를 다 포함하고 양의 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힐 것은 다 익혔다. 이제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에서는 익힐 물건들이 노지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노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하우스라든가 뭐 유리온실이라든가 지어서 이제 또 먹거리들을 좀 생산하고 또 어떤 것들을 또 이제 재배해서 키우고 하는데, 노지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입동이 되면은 네 개가 다 음입니다. 음으로서는 제 할 일 다 한 시기가 입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절기는 동지가 오는데, 동지가 오면은 입동 때의 음기가 네 개였는데 하나가 줄어들면서 요 하나의 양기가 생성이 됩니다. 동지가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죠. 좀 어디서나 누구라도 이제 좀 기도를 하는데, 동지 기도를 상당히 기도하신 분들을 시기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동지의 양기가, 하나의 양기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오는 계절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양기가 생했기 때문에 그 양의 기운을 받아서 내가 사는 지역과 또 나의 가족과 아니면 나의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지가 되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디다 기도를 해요? 놀랍도록 그 기도처가 북두칠성을 기한 칠성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참 제가 이제 이렇게 천지의 음양과 오행을 공부를 하고 또 육식갑자의 비밀을 풀어서 이제 암수육자법을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에서 항상 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상식이나 어떤 좀 지식, 상식, 어떤 문자로 통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그냥 홍수처럼 그냥 늘어난 시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글을 알아서 글자를 이해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학문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문자라고는, 즉 글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문맹률이라고 하는데, 50년 전만 해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지금은 한 99%까지 이제 전 문맹률은 거의 1%뿐이 안 되는
그런 나라지만 예전에 50년, 60년 전만 해도 문맹률이 7, 80%, 한 90%에 가까웠어요. 그러면 100년 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 거의 문맹률이 한 85%, 90%를 유지했던 거 아니에요? 왜? 100명 중에 글을 아는 사람이 겨우 몇은 5명이나 90명 정도까지는 글을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알아봐야 한 10%나 한 2, 3% 정도는 글을 알아서 살았다는 것인데, 그것도 100년 전의 얘기고, 500년 전, 1000년 전으로 가면은 그 문맹률의 그 확률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1000년 전, 1500년 전을 얘기를 하지만 또 2000년 전, 3000년 전으로 가면 더 글 아는 사람들이 없었겠죠.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권, 왕권을 위해서 왕의 기록을 이해하는 거, 왕의 사서들이나 말하자면 부서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겨우 문자를 담고 살았지, 그 외에 많은 사람, 대다수의 많은 사람, 거의 한 90%에 넘어 95%에 이르는 사람, 즉 5%만 글자를 알게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겨우 글을 아는 사람들이 5%나 7, 8%에 지나지 않았는데 8000년 전, 9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근데 그때 이미 오행학, 음양 오행을 이용해서 천간지지가 만들어져서 육식갑자의 형성이나 주역의 괴상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주역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과거의 태호 복희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말하는 지금부터 한 5500년 전의 인물이신데, 그분 역시도 내가 주역을 만들고 그 육식갑자를 만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단지 내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나는 정리만 했다. 정리만 했다. 내가 즉 후대의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호 복희 씨가 5500년 전의 어른이신데, 이 어른 이전에 또 7000년 전, 8000년 전, 9000년 전, 거의 10,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이 오행이나 육식갑자의 이런 것들을 다 지니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참 놀라울 수밖에 없는 철학적 과학입니다. 이 철학적 과학이란 말은 철학에 의해서, 철학의 논거에 의해서 과학이, 지금은 과학 그러면 증명학인데, 철학적 어떤 학설과 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그것을 과학에 대비해서 지금의 과학이 발전하는 것인데, 이미 8000년 전, 9000년 전에 만들어진 학설, 오행학의 학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것이냐.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지금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으며 그 태양도 자전을 하고 있다. 즉 무엇을 축으로? 북극성을 축으로 자전을 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칠성군이 나오죠. 칠성군. 일곱 별자리를 말하자면 이제 우리 불가에서는 말하자면 부처라는 말을 쓰죠. 그 칠원성군에 대한 기도법이 나오게 되고, 자손을 안녕을 빌고 또 자신들의 장수의 복을 빌고, 이런 것들이 다 칠성기도의 원인이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근거가 어디서 오느냐? 태양계의 대장인 태양도 자전을 하고 있더라.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니, 저 북극성을 통해서. 놀라운 과학이죠. 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금 이제 현실의 증명 과학이 이제 발달해 내려오는데, 지금도 이제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의 증명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미신이라고 뭐 치부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철학적 어떤 논거에 의해서 이 과학이 발전한다면은 철학을 미신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오행을 들여다보고 음양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신이다라고 하지만, 뭐지, 아주 우둔한 얘기죠. 그런 얘기는. 예, 이건 미신이 아니라 철학적 과학입니다. 음과 양의 기운이 스스로 때에 운행하고 스스로 자전하고 돌면서 양의 기운이 많아질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를 덜어내면서 음의 기운이 또 많아지는 시기. 그것이 말하자면 이 우주 만물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24절기를 알아야 되는 것은 때때의 기운에 의해서 천지 만물의 기운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인 알곡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곡식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을 그렇게 키워내고 있다. 음의 기운을 털어낼 때에서 털어내면 양의 기운이 높아지고, 또 양의 기운이 점점점 많아지면 또 그것이 어느 정점에 가서는 또 다시 자신이 또 몸을 낮춰서 덜어내서 음의 기운이 또 생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천지 만물이 끊임없이 음과 양의 관계에서 24절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덕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요즘에 사람들한테 음양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생뚱맞은 소리라고 하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비밀들,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절기에 움직인 양의 크고 작음을, 즉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우리들에게 그 득이 되는 일을 천지 자연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 예. 자기가 양기가 많으면 양기를 주장하지 않고 양기만 많은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 많을 때 절정의 때에 딱 꼬꾸라져서 하나를 덜어내서 음의 기운을 키우고, 또 세월이 가면서 또 하나를 덜어내고 음의 기운을 더 키우고, 이렇게 해서 음과 양의 기운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진리를 만들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절기 각각의 마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